북한처럼 신비롭고 폐쇄된 나라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 가능할까? 여행객들이 수많은 장벽에 직면하고 모든 여행이 단순히 탐험이 아니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철저히 통제되는 곳이 바로 북한입니다. 외국인이라서 관광 비자를 거부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을까요? 만약 미국인이라면 더 어려워지는데 미국 정부는 강력한 여행 경고를 내리고 입국을 위해서는 국무부의 특별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비로운 세계에 발을 들여놓으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북한에 들어서면 당신은 모든 것이 상상과 다르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행동은 감시받고 당신이 방문하는 모든 관광지는 철저하게 선정됩니다. 당신은 정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만 볼 수 있고 혼자서 탐험하려는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이곳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가득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믿을 수 있나요? 관광객들이 방문하면서 경험한 무서운 현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자유란 결코 가질 수 없는 사치입니다. 모든 관광객은 2명의 가이드를 배정받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의미에서 감독자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첩자는 아니지만 당국의 시각에서 그들은 당신이 하는 말과 행동을 모두 통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직접 감독할 수 없지만 정부는 그들이 따라야 할 엄격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만약 그들이 이를 어기면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규칙을 어기면 단순한 경고는 기대하지 마세요. 당신은 즉시 보고될 것입니다. 집에서 가져온 책을 읽거나 그림을 잠깐 보는 것과 같은 별거 아닌 행동도 당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작은 위반으로 구금된 관광객들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먼 옛날의 일이 아닙니다. 오토 원비어라는 미국 시민은 일명 선전 포스터를 훔친 것처럼 보이는 평범한 행동으로 끝내 극단적인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받은 처벌은 15년의 강제 노동이었으며 불행히도 그는 심한 학대를 받고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이 북한 여행을 금지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행 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 정부가 당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김정일과 김정은 지도자에 대한 무심코 한 말조차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당신의 여행을 탈출할 수 없는 악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북한의 세계에서는 규칙을 따르는 것이 생존 문제이며 함정에 빠진 후에는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조차 없을 것입니다. 김일성에서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김씨 일가의 이미지가 도처에 있으며 그들의 초상화나 사진이 있는 페이지를 조금만 구겨도 심각한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북한의 부총리였던 김용진의 이야기는 이 체제의 잔혹함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2016년 그는 회의 중에 잘못된 자세로 앉았다는 이유로 처형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부적절한 자세가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그것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뿐만 아니라 가장 작은 실수라도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섬뜩한 현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북한의 다른 측면을 보여줍니다.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민주주의 국가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정부는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며 당신이 개인적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자유가 쉽게 범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신념을 퍼뜨리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꾸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하며 당신을 정권의 표적이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북한 정부에게 있어 절대적인 수능은 생존에 필수적이며 이를 도전하려는 자에게는 결과가 치명적인 게임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개인적인 성경을 소지하는 것조차 신고해야 하며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 특히 북한 사람에게 나누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곳은 종교적 신념이 자유롭게 자라지 못하는 곳이며 신앙을 퍼뜨리려는 시도는 강제 노동 수용소로 보내질 수 있습니다. 북한 정부는 모든 종교 활동을 엄격하게 감시하고 있으며 교회는 외국인들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속이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시민들이 비밀리에 종교를 실천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자신과 가족을 신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북한에서는 외부와 쉽게 연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북한에서 전화기를 소지하거나 전화를 거는 것은 범죄가 아니지만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연락하려고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북한의 통신 시스템은 전 세계와 완전히 격리되어 있습니다. 국제 전화를 하려면 중국에서 밀수된 전화기와 심카드를 몰래 사용해야 합니다. 국경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운이 좋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북한 사람들은 외부와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2023년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여성이 해외로 탈출한 아들과 전화를 연결한 이유만으로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뿐만 아니라 전혀 연관이 없는 3명의 가족까지도 체포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비밀스러운 나라에서 매일 발생하는 수많은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가장 심각한 일이라 생각했다면 기이하고 잔혹한 애도 의식에 대비하세요. 김일성과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 북한 정부는 전 국민에게 수일 동안 지도자들을 애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2021년 김정일 사망 10주기를 맞아 시민들은 11일 동안 애도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이 숫자는 정권에 의해 반복적으로 강조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이상한 점은 애도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기간 동안 생일이 있다면 축하하거나 선물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대신 끝없는 애도에 참여하고 사망한 지도자들에게 계속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자유를 잃거나 더 나아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나라에서 사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북한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심지어 인기 있는 TV쇼 하나가 모든 것을 잃는 이유가 될 수 있는 나라입니다. 2021년 한 남성이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밀수했다가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체포 후 그는 사형을 선고받았고 이 드라마를 본 7명의 학생들은 강제노동을 포함한 가혹한 형을 받았습니다. 이는 정권의 잔혹성을 경고하는 섬뜩한 사례로 어떤 형태의 반대도 그 크기가 작더라도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점은 이 이야기가 외국 영화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이제 다른 나라에서 제작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자국에서 제작된 영화까지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72시간이라는 고품질의 영화가 개봉 5개월 만에 금지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나라에서 큰 인기를 끌었지만 결국 금지되었습니다. 영화를 본 학생들과 공무원들은 제명되거나 직장을 잃었으며 일부는 강제 노동에 처해졌습니다. 정부가 허락한 것 외의 어떤 영화를 보는 것조차 범죄로 간주될 수 있는 수준의 통제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북한은 또한 언어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유입된 단어나 표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잼이라는 한국어 속어는 지루하다는 뜻인데 이 단어를 사용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보세요. 특히 미국 속어는 북한에서 범죄로 취급되며 서구 미디어나 언어를 밀수한 사람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서운 통제는 북한에서 흔한 일입니다. 경찰은 길거리에서 아무나 멈추게 하고 그들의 메시지가 금지된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젊은 운동선수라면 한국 속어를 동영상에서 사용한 것만으로도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20명의 운동선수가 정부에서 이상하다고 간주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3년에서 5년의 강제 노동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규칙은 절대적이며 예외가 없습니다. 하지만 2024년 김정은이 홍수 피해자들과의 만남 중에 남한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단어들을 무심코 사용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드문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건은 그가 선을 넘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의 왕이 되어 좋다는 발언이 모든 북한 사람들이 조심해야 하는 주제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권력과 끊임없이 감시받는 일반 사람들의 삶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심지어 무해한 속어 하나가 당신에게 큰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습니다. 노래방이 단순한 재미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북한의 시각에서 보면 전혀 다릅니다. 북한에서는 노래 한 곡이 국가적 위협으로 바뀔 수 있는 곳입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2024년 북한의 한 노동자들이 업무를 피하고 노래방에 모여들었을 때 정부는 강력하게 단속을 벌였습니다. 노래방은 모두 폐쇄되었고 노래방 주인들은 2번 다시 유사한 업소를 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정권의 눈에 규율을 지키지 않는 행동은 심각한 도전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음악, 국가의 애국가나 대대적인 선전송은 북한에서 삶의 불가분한 일부입니다.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의 사랑하는 장군님은 어디에? 라는 노래를 듣고 일어납니다. 마치 그라운드 오브 데이처럼 변하지 않죠. 그리고 외부의 음악 세계는 금지됩니다. K-팝이나 테일러 스위프트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음악적 열정일 수 있지만 북한에서는 그것은 절대 안 된다 입니다. 한때 허용되었던 한국 노래도 모두 지워졌고 이제 남은 것은 국가의 선전송뿐입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부분은 정권이 정치적 의지에 맞지 않게 되면 자국의 선전송조차 금지한다는 점입니다. 2024년의 가장 큰 충격 중 하나는 한때 한국과의 재통일을 바라는 마음을 상징했던 100곡 이상의 애국가가 금지된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신성하고 영원해 보였던 것이 지워졌을까요? 그것은 정권의 눈에 재통일이 더 이상 고귀한 목표가 아니라 악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에서 모든 말, 모든 노래, 심지어 음악의 한 음표까지도 철저히 통제되어야 하며 한 번의 실수도 당신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북한, 외부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가장 작은 세부 사항까지 철저히 통제되는 나라, 심지어 패션까지 예외가 아닙니다. 당신은 평범한 청바지가 단순한 위류일 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북한에서는 그것이 서구의 타락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엄격한 복장 규정 목록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자유로운 나라들처럼 민소매나 짧은 반바지, 허리가 지나치게 긴 머리카락은 찾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북한에 살게 되면 당신이 선택하는 모든 패션은 절대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옷을 통해 개인적인 표현을 하려지는 없습니다. 특정한 옷은 입을 수 있지만 그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여성의 반바지는 무릎 위로만 입을 수 있고 김정은의 머리 스타일을 닮은 어떤 헤어스타일도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반혁명적 사상 및 문화법에서 직접적으로 비롯된 것입니다. 당신이 입는 것부터 가방을 어떻게 들고 다니는지까지 모두 철저한 정부의 통제를 받습니다. 패션이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한다면 이 비밀스러운 왕국에 발을 들여놓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패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가장 작은 행동도 반역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북한을 방문할 꿈을 꾸기 전에 무엇을 입고 머리를 어떻게 스타일링하느냐까지 모든 것이 면밀히 감시되고 통제되는 세상에 들어갈 준비를 하세요. 북한에 발을 들이게 되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점은 개인 물품의 기본 목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나라에서는 당신에게 완전히 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일상적인 물품들이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되어 당국과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약품, 화장품 또는 당신이 가지고 가는 특수한 제품들은 철저히 검사됩니다. 모든 것이 북한의 영토로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엄격한 통제가 있을까요? 그 대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약부터 좋아하는 향수까지 당신이 가져오는 모든 물품이 정권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약물은 항상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통제된 물질과 관련이 있을 수 있거나 국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의심되는 약물은 금지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흔히 사용되는 약물도 북한에서는 사회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전면적으로 금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좋아하는 화장품을 가져가려고 한다면 립스틱이나 피부크림 같은 겉보기에는 해롭지 않아 보이는 물품이라도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북한 정부는 이 물품들을 조용히 통제할 뿐만 아니라 물품의 수출입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모든 금지된 물품은 그 크기나 중요성에 관계없이 의심을 받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의 반입이 허용되지 않은 제품은 철저한 검사 시스템을 따라야 하며 때로는 물품 신고에서 아주 작은 실수라도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 도착하면 반드시 따라야 할 중요한 규칙 중 하나는 바로 사진 촬영 제한입니다. 첨단 카메라를 갖고 있든 단순히 휴대폰을 사용하든 북한에서 사진 촬영은 개인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된 행동입니다. 모든 사진 촬영은 가이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으면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여행 중 한 중국 관광객은 궁과 관련된 건물 외부에서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단순한 풍경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북한 당국은 그것을 국가 보안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행위로 간주했습니다. 그는 체포되어 찍은 모든 사진을 삭제해야 했고 철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사진 촬영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있으며 관광객은 군사시설, 정부 건물,
또는 국가의 최고 지도자와 관련된 어떤 지역도 사진으로 촬영할 수 없습니다. 2017년에는 한 미국 관광객이 가이드의 허락 없이 공개된 장소에서 지도자의 동상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17개월간 구금되었습니다. 그 사진은 국가 반역 행위로 간주되어 관광객은 조사를 받은 후에야 석방되었습니다. 군사 출입구, 지도자의 동상, 정부 건물 등 민감한 지역 근처에서 촬영한 사진은 국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되며 이를 촬영한 사람이 적발되면 체포되거나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 정부는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는 것을 국가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간주하며 그러한 위반에는 절대적인 용납이 없습니다. 또한 북한은 난민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가장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북한 정권을 탈출한 사람들과의 대화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의 어떤 연결도 배신 행위로 간주합니다. 정부는 탈북자들을 국가의 적으로 여기며 이들과 연관된 사람은 극히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에는 한 남한 관광객이 실수로 남한으로 탈출한 북한 탈북자와 친구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관광객은 나쁜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정부가 배신자로 간주하는 사람과 접촉했다는 이유로 구금되고 신문을 받은 후 나라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북한의 탈북자와의 관계에 대한 엄격한 통제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당국은 탈북자와 외국인 사이의 작은 상호작용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도록 매우 경계하고 있습니다. 많은 외국인 방문객들이 탈북자와의 연관이 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해외로 탈출한 탈북자와의 연결은 국가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이를 연루된 사람들은 되돌릴 수 없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금기시되는 행동 중 하나는 허가 없이 북한 시민과 상호작용하는 것입니다. 거리에서 만난 일꾼, 학생 혹은 현지 주민과 대화하는 것조차 법을 위반한 심각한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런 우연한 만남이 해롭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북한 정부는 불법 접촉으로 간주될 수 있는 어떤 행동도 결코 간과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가의 안전을 유지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나라 안의 모든 시민과 관광객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력을 행사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가장 작은 행동도 경고에서부터 체포, 심지어 추방에 이르는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에는 한 관광객이 가이드의 허락 없이 현지인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이유로 체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외교적인 문제로 빠르게 확대되었으며 북한 정부의 시민과 외국인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상황은 북한에서 개인의 자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하며 짧고 겉보기에 무해한 대화조차도 국가에 대한 범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든 커뮤니케이션 활동은 철저히 감시되며 허가 없이 이루어진 커뮤니케이션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허가되지 않은 소통은 사회 질서를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정부의 절대적인 통제를 저해하는 행위로 인식되어 관광객에게 가장 위험한 행위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북한은 그 권력의 기초를 약화시키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으며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각한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관광객과 시민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규제 중 하나는 정부가 적으로 간주하는 외국 그룹과의 접촉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비정부기구, 인권단체 또는 북한 정부가 정권에 위협이 된다고 보는 모든 국제기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회의나 겉보기에 무해한 대화가 매우 심각한 위험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실수로 인권활동에 참여하거나 북한이 불법으로 간주하는 조직과 연관된 외국인과 만난다고 상상해보세요. 정보를 교환하는 것만으로도 심지어 몇 마디의 대화만 나누어도 즉시 정부의 감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결과는 예측할 수 없으며 현장에서 체포되고 신문을 받거나 철저한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발언과 행동이 면밀히 감시될 것입니다. 2022년 한 관광객이 북한에서 금지된 국제기구의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구금될 뿐만 아니라 가혹한 환경에서 조사를 받았고 반국가 활동에 참여한 혐의로 심각한 기소를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북한이 외국인과의 자유로운 상호작용이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모든 제스처와 말, 행동이 철저히 감시되는 나라에서 문화와 전통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면
심각하고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단순히 문화 차이를 표현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국의 눈에는 그러한 행동이 위협으로 보이고 자신이 정권과 그 정권이 지키고 있는 가치에 대해 완전히 충성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국가적 행사 중 가볍게 어깨를 으쓱하거나 국가의 성과에 대해 작은 미소를 짓는 것만으로도 보안 요원들의 주의를 끌 수 있습니다. 믿기 힘들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수천 명의 시민, 관광객, 심지어 우연히 실수를 한 사람들도 심각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구금되어 조사받거나 상상할 수 없는 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행사, 기념식 또는 경의를 표하는 의식이 깨지지 말아야 할 신성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의 불경스러운 행동, 이상한 시선이나 한숨조차도 반역적인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즉각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에는 한 외국 관광객이 국가 영웅들을 위한 추모식에서 불경스러운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추방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규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부적절한 태도는 당국이 이를 불경스러운 행동으로 간주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그 원칙에 대한 완전한 통합과 충성을 유지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떠한 작은 불경스러운 행동이라도 정권의 안정성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됩니다. 이 때문에 모든 관광객과 시민은 모든 행동과 말, 특히 지도자와 국가를 기리는 의식 중에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엄격한 규칙을 어기면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생과 사가 한 번이 잘못된 제스처로 나눠질 수 있는 신비로운 나라입니다. 더 많이 탐구할수록 이 나라는 자유의 나라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한 번의 시선이나 작은 행동으로 통제되고 변화될 수 있는 세상이라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자, 이 세계로 발을 들여놓을 준비가 되셨나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곧 공개될 우리의 다음 영상에서는 북한의 놀라운 탐험을 함께할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북한의 숨겨진 구석구석에는 결코 밝혀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